국제결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가 너무 심해서 가족 간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300년 전통 귀족 가문 하이델베르크 남작가의 외동딸 이자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언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을 그런 동양인과의 결혼으로 끝내겠다는 거냐며 경로했고, 결국 3년간 부녀지간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딸의 결혼식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보인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한국을 무시하고 아시아 문화를 거부했던 독일 귀족 부부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태도 변화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모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300년 전통을 고집하던 독일 귀족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국경과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라 폰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일 명문 귀족 가문의 딸이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독일 바이에른 주 미넨 근처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문은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귀족 가문이에요. 대대로 포도원과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축적해온 집안이죠. 아버지 프리드리 폰 하이델베르크 남작과 어머니 마르가레테는 저를 가문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제가 28살이 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왔어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 승마, 프랑스어, 라틴어까지 완벽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포도원 경영회의, 오후에는 사교 모임, 저녁에는 가족 만찬. 매일 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자벨라, 너는 하이델베르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야. 항상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정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제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전통만이 중요했죠. 특히 결혼 문제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적당한 후보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거든요. 모두 같은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재벌가 아들들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베르젠 백작 가문의 알렉산더, 함부르크 무역상 가문의 막시밀리안까지. 이자벨라, 다음 주에 알렉산더와 만나보는 게 어떠니? 참 괜찮은 청년이더구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결혼 도구일 뿐이었죠.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27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위넨 대학교 친구 소피아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케이팝이라는 걸 보게 됐죠. 이자벨라, 이거 한번 봐봐.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국 그룹인데 진짜 대박이야. 소피아가 보여준 뮤직비디오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릴 때부터 바흐와 모차르트만 들어왔던 제게 그런 역동적인 음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화려한 안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런 음악도 있구나.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환호와 떼창,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게는 해방감 그 자체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더 찾아봤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유까지 닥치는 대로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봤죠.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자유로운 사랑이 있다니. 드라마 속 윤세리와 리정혁의 사랑을 보면서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몰래 미넨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가씨,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김치가 좀 매웠죠? 식당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격식을 차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니까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K 콘서트에도 몰래 갔었어요.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했죠. 그날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몰래 한국 문화에 빠져 지냈습니다. 한국어도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혼자 방에서 발음 연습을 하면서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28살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날이 왔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K-팝 컨벤션에 참석하러 갔는데 그날 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늦은 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남자들이 제게 접근했어요. 제 비싼 핸드백과 시계를 보고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샤넬이네? 얼마나 비싼 거야? 돈 많은 아가씨 같은데? 무서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운전기사가 데려다 줬는데 그날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완벽한 독일어로 상황을 정리해줬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세요. 경찰 부를까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취객들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분이 바로 김민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민호 씨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동양인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키도 180cm 정도로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삼성전자 독일 지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매니저라고 했어요. 30살이고 한국에서 온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K-팝 좋아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민호 씨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분이 K-팝을 아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대학원생이고 한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방탄소년단 정말 좋아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와, 정말요? 독일에서 이런 분을 만나다니 꿈 같아요. 민호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 순수한 기쁨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어도 가르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장난스럽게 말하는 민호 씨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웃음을 웃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독일 남성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 신분을 의식하지도 않고 격식 차리지도 않았죠.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 한국어 배우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대신 저도 독일어 더 배우고 싶어요.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김민호라는 이름이 저장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민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두근거리고 설레고 또 보고 싶고. 혹시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그렇게 민호 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정말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를 핑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독일 동료들이 김치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슬펐어요. 민호 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독일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독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김치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김치가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첫 정식 데이트는 미넨 시내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였어요. 민호 씨가 직접 골라준 곳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젓가락 사용법 정말 늘었네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민호 씨가 칭찬해주자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실 집에서 몰래 연습했거든요. 유튜브로 젓가락 사용법까지 찾아서 봤죠. 식당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민호 씨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민호 씨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냥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여자친구라니.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민호 씨는 항상 제가 독일 문화를 잘 아는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면서요?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독일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정말 신뢰가 되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문화니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특별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석 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한국식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국 드라마 추천해주면서 함께 봤어요. 이자벨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우울해하고 있을 때 민호 씨가 물어봤어요. 부모님께서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요. 민호 씨가 사온 한국 과자와 차를 마시면서 함께 K-드라마를 봤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데이트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자벨라,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독일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겨우 반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자벨라를 만난 게 제 독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는데 민호 씨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더욱 아팠습니다. 원거리 연애지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화상통화도 있고 메시지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자벨라는 독일에서 살아야 하고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요. 사랑하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갈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죠. 민호 씨가 떠나는 날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평범한 독일 대학원생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꼭 연락해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놀러 와요. 정말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꼭 갈게요. 작별 포옹을 하면서 둘 다 울었어요. 이런 이별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희는 매일 연락했어요. 시차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자벨라, 한국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정말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가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한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자벨라와 함께 보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반드시 어디에 누구와 가는지 확인하시거든요. 한국에 혼자 간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대학교 친구들과 아시아 배낭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자벨라, 아시아는 위험하지 않겠니? 혼자 다니면 안 된다. 엄마,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아시아는 정말 안전해요. 어머니를 설득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아버지는 더 까다로우셨죠. 굳이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하겠니? 유럽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아빠, 젊을 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제 전공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국제경영학을 공부한다는 핑계가 도움이 됐어요.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민호 씨에게 한국에 간다고 연락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언제 와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2주 금요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자벨라가 한국에 온다는데 당연히 안내해드려야죠.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민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 너무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제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자벨라, 정말 왔네요. 꿈 같아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역시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어때요? 공항 시설 좋죠? 정말 놀라워요. 독일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2주일 동안 민호 씨가 한국의 모든 걸 보여줬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명동의 활기, 강남의 세련됨,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모든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식당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독일에서 느꼈던 딱딱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이자벨라가 좋아하니까 정말 기뻐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요. 이 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자 민호 씨도 저도 아쉬워했습니다. 이자벨라,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곳이 아직 너무 많아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무모한 생각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민호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한국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굳힌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이자벨라, 6개월만 있겠다고 했잖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언제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요. 여기서 일도 잘 되고 있고 정말 행복해요. 뭐라고? 이자벨라, 정신 차려. 너는 하이델베르크 가문의 후계자야.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내시는 아버지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당장 독일로 돌아와. 내가 거기서 뭘 한다고? 그때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호 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 연인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전화 너머로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아버지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너 완전히 미쳤구나.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을 그런 식으로 끝낼 거야? 아빠,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사랑, 그 사람이 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민호 씨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다니. 더욱 화가 났던 건 민호 씨가 제 진짜 신분을 모른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빠는 민호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모르긴 뭘 몰라. 동양인들이 서구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모르는 줄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이자벨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너 지금 우리 가문을 배신하고 있는 거 알아?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제가 가문을 배신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알렉산더나 막시밀리안 중에서 선택해서 결혼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거야. 듣다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가문의 이익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 맘대로 해도 되겠네요. 부모님이 제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자벨라, 너 지금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니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평생 가문의 인형으로만 살아야 해요? 우리 딸은 이제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줄 몰랐거든요. 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정말 많이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벨라, 나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건 민호 잘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소중한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민호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해졌고 컨설팅 회사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도 과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고 한강 위로 떨어지는 노을이 장관이었습니다. 이자벨라. 민호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3년 동안 너를 보면서 확신했어.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석양빛에 반짝이는 게 너무 예뻤어요. 네. 좋아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고요. 정말 행복해. 이자벨라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요.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깊은 입맞춤을 나누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이에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2년 만에 드리는 전화였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자벨라. 이자벨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목소리에서 그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그 한국 사람과? 네. 민호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정말 화가 나셨어요. 미쳤구나. 2년이나 우리를 속이고 살더니 이제는 그 나라에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을 그런 동양인과의 결혼으로 끝내겠다는 거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여전히 민호 씨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아빠는 민호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날 필요도 없어. 그런 놈과 결혼하겠다면 우리 딸은 이제 없는 걸로 알겠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부모님 없는 걸로 생각할게요. 정말 감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부모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거든요. 민호 씨가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이자벨라.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야. 민호 씨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제 진짜 신분을 민호 씨에게 말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네. 나 사실 평범한 대학원생이 아니야. 독일에서는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야. 얼마나 부유한데? 응. 아버지가 남작이야. 하이델베르크 가문 들어봤어? 민호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 진짜 귀족이야? 응. 그래서 부모님이 더 반대하시는 거야. 같은 귀족끼리 결혼하기를 원하시거든. 와, 그럼 나는 공주님과 사귀고 있던 거네. 민호 씨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자벨라로 살고 싶어. 민호와 함께 말이야. 고마워.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처음부터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민호 씨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르가레테가 제 소셜미디어를 몰래 보면서 한국에서의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점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특히 유튜브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 트로트 음악에 빠지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곡들을 들으면서 한국 음악의 감성에 감동하셨대요. 여보, 우리 딸 결혼식 정말 안 가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아버지도 사실은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지만 체면상 내색을 안 하셨던 거죠. 그래, 몰래 가서 보기만 하자. 들키지 않게.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비밀리에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정말 설렜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부모님이 없는 결혼식이라니.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역시 슬픈 일이었거든요. 이자벨라, 괜찮아? 오늘 왠지 우울해 보여.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부모님 생각이 나서.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언젠가는 부모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민호 씨의 따뜻한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정말 예뻤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자벨라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신랑이 기절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농담하며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울컥했어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 씨와 통화했습니다. 이자벨라, 준비 다 됐어? 나 지금 정말 떨려. 저도 떨려요. 하지만 행복해요.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꿈 같아. 민호 씨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웨딩홀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핑크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웨딩홀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보니까 민호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 부부였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부모님이셨거든요.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는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유창한 독일어로 부모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이신가요?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민호 씨의 정중한 인사에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민호 씨의 인품에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벨라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세요. 부모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표정이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자벨라를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호 씨의 진심이 담긴 말씀에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급하게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서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오셨어요? 부모님을 안았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2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이자벨라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가 저를 꽉 안으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참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공항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놀랐어.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급하게 부모님 의상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부모석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 행진곡이 시작되고 아버지 팔에 기대서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가 웨딩드레스 입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해요. 저도 사랑해요.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할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 현장에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 아버지가 나타나신 건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아버지 김정우입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에 부모님이 놀라시는 게 보였어요. 저희 아들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립심을 기르라고 일부러 의료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오네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김정우 사장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모두 의사들과 의료진들이었거든요. 저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돈보다는 인격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호가 스스로 성공하고 진짜 사랑까지 찾았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제서야 민호 씨가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독립해서 성공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호 씨 집안이 우리 가문보다도 더 부유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가정이라는 것도요. 아버지가 정말 충격받으신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걱정을 하신 거죠.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자주 뵙겠습니다. 김정우 사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아버지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나누는 대화라서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이자벨라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괜찮아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민호라는 청년도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민호 씨를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한국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명동에서 쇼핑도 했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도 드셔보시고 찜질방 체험도 하셨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 독일에는 없는 거잖아. 아버지가 찜질방에서 맥반석 찜질을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전통차에 빠지셨어요.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부모님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푹 빠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독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화해하기 위해서였죠.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함께 독일로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원래 신혼여행으로 독일에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는 건 어때요? 민호에게 독일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직접 안내해 줄 수 있겠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도 민호 씨에게 독일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저희는 함께 독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서 독일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 바라본 알프스 절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민호 씨가 독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라인강 유역의 포도밭에서는 우리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어요. 민호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자벨라가 왜 이곳을 그리워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한국도 정말 좋더구나. 우리도 자주 놀러 가야겠어. 어머니가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성에서의 저녁 식사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성에서 바라본 하이델베르크 시내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민호야, 이제 너도 하이델베르크 가문의 일원이야. 언제든 이곳을 집처럼 생각해. 아버지의 말씀에 민호 씨가 정말 감격해했어요. 민호야,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너도 진짜 우리 아들이야.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민호 씨를 인정해주시는 순간이었어요. 민호 씨가 깊게 인사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자벨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국과 독일 사이의 다리 역할도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예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이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자한테 독일어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로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도 한국 전통차 문화에 빠지셔서 차에 대해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부모님이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오셔서 손자를 돌봐주시고 저희도 독일에 자주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구텐 모르겐. 아이가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배우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부모님도 손자가 두 나라 언어를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자벨라야, 엄마가 정말 틀렸었어. 내가 찾은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었구나. 엄마도 이제 알겠어요. 저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에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와 민호 씨, 그리고 양쪽 조부모님들, 그리고 한국어와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우리 아이까지. 사랑합니다. 이 리베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눈 내리는 독일 겨울밤. 정말 진정한 국제적 사랑 이야기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